지난 겨울부터 아스널과 노팅엄 포레스트, 토트넘 호스퍼 등 EPL 구단과 꾸준히 연결된 이강인은 최근 맨유와 다시 접점을 구축하며 올드 트래포드 입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울러 언급되긴 하나 현지 매체는 자본력에 앞서는 맨유가 이강인 영입 전 선두를 꿰찰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모링 맨유 감독까지 이강인을 높이 평가하며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VIPSG는 이강인과 PSG는 이제 끝났다. 이강인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차기 시즌 구상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면서 그럼에도 이적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맨유와 크리스털 팰리스를 포함한 여러 EPL 클럽이 그의 상황을 면밀히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풋1도 지난 13일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이 이적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며 아모린 감독은 이강인을 높이 평가한다. 자신의 전술 체계에 잘 맞는 선수라 확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모링은 3백을 기반으로 2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포메이션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센터백과 중앙 미드필더가 1차 빌드업을 수행하는데요. 좌우 측면의 윙백은 상대 진영 깊숙이 전진하는 공격적인 포지셔닝으로 전방의 윙어와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전술입니다. 이강인은 미드필드 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성이 특장점입니다. 주 포지션인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는 물론 좌우 측면의 포진에 3톱으로도 기용 가능하고 폴스9, 세컨드 스트라이커 경험도 있습니다. 창의적인 패스와 유연한 위치 소화 능력을 지녀 아모링표 축구에 부합하는 퍼즐로 꼽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풋1은 PSG 역시 높은 이적료 수익을 기대하며 이강인을 둘러싼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맨유는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훨씬 큰 자본력을 보유한 클럽이다. 이강인 영입을 위한 준비가 재정적으로 완비돼 있다며 신임 감독의 호감과 자본 측면에서 이강인의 맨유행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결도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이강인을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를 대표하는 차세대 슈퍼스타로 육성하길 원합니다. VIPSG는 현재 가장 구체적인 이강인 영입 제안을 건넨 곳은 사우디 구단들이다. 매우 경쟁력 있는 급여를 제시했다. 트랜스퍼마르크트가 추산한 예상 이적료 3천만 유로 약 483억 원의 몇 배가 넘는 금액을 제안한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풋1도 복수의 사우디 구단이 PSG와 이강인에게 거액의 오퍼를 제시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도 20대 초반인 이강인이 유럽 5대 리그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 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선수의 대표팀 내 입지나 한국 경쟁력 차원에서 두루 유용한 상황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최다 우승 클럽인 맨유는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맨유는 시즌 TV 중계권 수입으로만 2억 2,200만 파운드, 약 3,7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일부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연간 전체 수입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아디다스와의 스폰서십 계약도 2035년까지 연간 9천만 파운드 약 1,500억 원을 지급하는 장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만 강등 시 금액을 50% 삭감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한 시즌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맨유의 연봉 총액은 3억 6,500만 파운드 약 6,100억 원입니다. 이는 하루 100만 파운드 약 17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강등 시 50% 임금 삭감 조항을 두고 있지만 맨유는 이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듯이 돈을 뿌려대는 클럽입니다. 최근 곤두박질 치는 성적 등 어려움으로 인해 직원 구조 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래도 이강인이 입단 시 현재 받는 연봉의 2배는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강인의 파리 생활이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거머쥔 파리 생제르맹이 선수단을 개편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확실한 2명의 방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최고의 공신력을 인정받는 프랑스 레퀴프는 PSG가 이강인 곤살로 하무스의 올여름 이적을 허용했다.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출전 시간 적었다. 이강인은 공식 45경기에 출전했으나 선발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4경기에 선발로 나섰다. 16강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선발 출전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 구단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이적설이 제기된 팀은 이탈리아 세리에어 챔피언이자 김민재의 전 소속팀 나폴리였습니다. 앞서 흡이차 크바라츠헬리아를 PSG로 이적시킬 당시에도 이강인을 딜에 포함시키기를 원할 정도로 꾸준히 이강인 재능에 관심을 기울였던 팀인데요. 현지에서도 이강인이 PSG를 떠나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원한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고 나폴리가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떠올랐습니다. 나폴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적설이 더해져 이강인의 이적은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뜨거운 빅리그, 빅클럽들의 러브콜 속 이강인이 사실상 골라서 팀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기대까지 커졌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걸림돌이 생겼는데요. PSG가 책정한 이강인의 이적료가 무려 4천만 유로 약 621억 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2년 전 PSG가 이강인을 마요르카에서 영입할 당시 들였던 이적료 2,200만 유로 약 342억 원에 2배 가까운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어느 구단이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액수이기도 합니다. 이강인 영입에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나폴리마저도 4천만 유로의 이적료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천만 유로는 나폴리 구단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이적료 지출이기도 합니다. 세리에 A 정상에 올랐던 지난 2024년도 시즌에도 나폴리 구단이 선수 영입에 가장 많이 들인 이적료 지출은 3,500만 유로 약 543억 원이었습니다. 나폴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들 역시도 부담 없이 결정을 내릴 수준의 이적료가 아닙니다. 우선 나폴리와 PSG 구단 사이에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겠지만 PSG는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이강인과 계약이 3년이나 남은 만큼 이적이 쉽지 않다면 헐값 이적 대신 요긴한 로테이션 자원으로 이강인과 동행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도 이미 이강인을 측면 공격수나 중원, 심지어 제로톱 역할까지 맡기며 다양한 포지션으로 기용한 바 있습니다. 백업 역할을 맡기기에 더 없는 존재입니다. 푸실도 이강인의 높은 이적료가 나폴리 이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매체는 당초 PSG는 이강인의 이적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이강인이 떠날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제는 PSG가 이강인의 이적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SG 구단이 과도하게 책정된 이강인의 이적료를 낮추지 않는다면 이강인의 PSG 탈출은 예상 외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디올이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과 함께한 프랑스 리그앙의 새로운 챔피언 공식 의상을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리그앙 조기 우승을 확정하며 4년 연속 우승에 성공했으며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은 파르크 대 프랭스 홈 구장의 레드카펫에 오를 때마다 우아한 품격과 탁월한 스포츠 감성이 어우러진 특별한 디올 제품을 착용해 왔습니다. 10일 공개된 이번 의상은 블랙, 블루, 그레이 컬러로 선보이며 하운주투스 해링턴 스타일 재킷과 조화로운 디자인의 팬츠, 니트 스웨터, 화려한 구단 패치가 장식된 옥스포드 셔츠 등으로 캐주얼한 실루엣을 연출했습니다. 실크타이, 클럽의 로고를 수놓은 캐시미어 스카프 등의 아이템을 공개했고 이 컬렉션의 메인 모델로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 선수 4인방이 나섰던 것입니다. 덴벨레, 바르콜라, 네베스, 이강인이 메인 모델을 장식했습니다. 이에 축구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메인 모델로 이강인을 내세웠으니 마케팅에 진심인 것 같다. 마케팅용으로만 이강인을 활용하냐 떠나자 왠지 내년에도 이적 못할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